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각종 세균성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오늘 여성이라면 여름철 위생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요실금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볼 텐데요. 제니스병원 천근수 원장님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병원 산부인과 정건수입니다. 네, 원장님 요즘 더워지는 날씨에 혹시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최대한 시원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저녁에 시원한 시간에는 운동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실내만 찾게 되는데요. 저와 원장님이랑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낮 기온이 야외 활동하기 힘들 정도로 온도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씨가 여성들의 건강과도 연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들지만 특히 여성들도 곤욕스럽죠. 세균 번식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래서 외음부염이나 방광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얇아지면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 여성들 특유의 체취가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또 외음염으로 인해서 방광 자극 증상이 늘어나기도 하고 방광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많은 수분 섭취로 인해서 요실금 증상도 쉽게 발생합니다. 여름철에 실제로 요실금 수술 건수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이렇게 요실금 우리가 참 자주 접하는 단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요실금 어떤 질환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실금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흐르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복압이 증가할 때, 예를 들면 재치기를 한다든지 갑자기 크게 웃거나 줄넘기를 할 때 이런 일상생활 도중에 갑자기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소변이 급하게 마려워서 화장실을 쫓아가는데 옷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을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요실금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증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절박뇨와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절박뇨라고 하죠. 소변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과민성 방광의 한 증상인데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은 절박뇨, 또 자주 마려운 빈뇨, 밤에 소변을 많이 보는 야간뇨 이런 것을 동반하는데요. 이런 절박뇨를 가진 분들 중에 급하게 소변을 흘리는 경우를 절박성 요실금이라 하고요. 이것도 요실금의 한 종류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요실금이라 할 때 기침, 재치기 등 복압이 증가할 때 생기는 복압성 요실금을 지칭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치료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럼 절박뇨가 요실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생기는 원인은 다르지만 모두 편한 증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요실금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실금 말씀하셨을 때 네. 이 방광이랑 복압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왠지 방광 구조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네, 맞을까요? 이게 거의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광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요도의 길이가 네.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짧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요도도 그 골반저 근육이라는 곳을 골반저 근육으로 인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출산 등으로 인해서 약해진 부분이 또 나이가 들고 폐경으로 되면 더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요실금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이것 때문에 4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의 약 40% 정도가 요실금을 앓게 되는데 유병률이 굉장히 높죠.
방금 출산과 폐경 등으로 인해 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좀 다양한가요? 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출산과 임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상당한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만, 또 노화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 또 지나친 카페인 섭취나 과도한 음주, 또 요로 감염이나 자궁절제술 후의 합병증 등 다양한 것이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들 중에서도 요실금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연령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연령대가 조금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요실금은 주로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또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요실금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70대 이후의 노인층에도 많이 발병하게 되겠죠. 네. 한마디로 이 여성들의 전 연령대에서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겠네요. 그러면 40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네. 40대에서 발병률이 높을까요? 보통 출산을 약 30대에 하게 되는데요. 과거엔 20대에 했지만 조금 늦어졌죠. 그러면 출산 후에 그 회복 기간을 거쳐서 요실금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 그 감안해 보면 40대 초반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원장님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요. 혹시 하루에 몇 번 이상 소변을 봐야 이 이상 신호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본다면 이것을 빈뇨라고 합니다. 빈뇨 보통 정상적으로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이에 소변을 한 번씩 보는 것이 정상이겠죠. 근데 빈뇨 증상이 있으면 그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 또 1시간 내나 아니면 30분 내에 또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에 갔다 왔어도 시원하지 않고 또다시 가고 싶은 느낌이 되는 이것을 빈뇨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을 듣다 보니까 괜히 하루에 소변 몇 번을 보나 이렇게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요. 보통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소변 횟수에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신경을 조금 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평소에 여실금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대체로 자기 자신이 요실금이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요실금은 크게 웃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소변이 새어나올 뿐만 아니라 줄넘기를 하거나 또 계단을 내려올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렇게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변이 새면 요실금 증상이라고 보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나치게 소변을 자주 본다. 또 소변을 보고 금세 소변이 마렵다. 이런 것은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지만 화장실에 가서 옷을 내리기도 전에 급해서 소변을 지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병원에 와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실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네. 문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요실금이 있으면 네.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요?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요실금은 구조적인 문제죠. 방광과 요도 관략근을 지지하는 골반저 근육이 약해서 발생합니다. 보통 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나이가 들거나 폐경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기보다는 방광 지지하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실금의 경우 대부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5년이나 10년 정도 기다렸지만 결국 더 심해져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그 불편을 참아가면서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겠죠. 네, 이 요실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질병을 빨리 정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이 요실금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요실금이 아닐 것 같아요. 요실금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실금은 보통 4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복합성 요실금인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약 80~90%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복부에 힘이 들어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압이 증가할 때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증상, 그것을 복합성 요실금이라 하는데, 심해지게 되면 걸을 때도 그렇고 앉았다 일었을 때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골반저 근육이 약해지면서 요도의 경부가 아래로 처져서 주로 생기게 되겠죠. 다음에는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요실금의 약 20~3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평소에 소변을 자주 보고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서 참기가 힘들고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속옷을 적시는 증상을 말합니다.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도 방광이 저절로 수축하여 발생하며 방광 주위에 신경이 지나치게 예민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음으로는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복합성과 절박성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체 요실금 환자의 약 20% 정도에서 나타나면서 주로 고령의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람성, 또 일류성이라고 하는데요. 요실금이 있는데, 범람은 말 그대로 넘쳐 흐른다는 뜻이죠.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소변을 저장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소변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주로 당뇨병에 의한 방광신경의 장애, 또 자궁과 직장과 같은 골반 부위 수술을 한 뒤, 또 출산 후 일시적으로 요일을 느끼지 못할 때, 또 남성의 경우도 있죠. 심한 전립선 비대증에서 요 배출에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 방광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소변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요실금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방금 4종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종류별로 증상도 좀 다 다른가요? 네, 증상이 좀 다릅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복합성 요실금은 기침, 재치기, 또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는 운동 등이 가해질 때 소변이 새고요. 이렇게 주로 신체 활동을 하면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과민성 방광의 한 증상으로서 소변이 갑자기 심하게 마렵기 시작하고 화장실에 쫓아가서 도착하기 전에 소변이 새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야뇨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복합성 요실금은 2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범람성 요실금, 즉 일류성 요실금은 소변이 방광을 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는 거니까 정상적인 배뇨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조금 요실금을 정복해가고 있는 것 같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yes or no 문제 한번 드릴게요. 자, 요실금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된다. 왠지 제 생각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이 많이 끼치니까 반드시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yes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실금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은 아닙니다. 요실금 중에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또 급해져서 화장실에 달려가는 도중에 소변을 흘리게 되는 절박성 요실금은 수술이 정답이 아닙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고요.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이 아닌 복합성 요실금인 경우 수술을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본인의 정상에 맞춰서 또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본인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빨리 치료 방법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요실금은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검사도 아주 중요하겠죠. 요실금은 어떻게 병원에서 진단을 하나요? 네, 요실금은 먼저 병력을 제대로 정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소변을 흘리게 되는지에 따라 요실금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또 요실금이 발생하는 상황과 동반된 증상들, 즉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이 있는지, 네. 또 출산력, 수술력, 당뇨, 신경질환 등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야 되고요. 다음에는 신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적당히 방광에 소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검사대에 눕힌 다음에 네. 환자의 배에 힘을 주게 해서 기침이 새어나는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궁 탈출증이 있으면 이런 것도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 소변 검사, 배뇨일지 등은 기본적인 확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확인하는 가장 자세한 검사로는 네. 요역동학 검사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요역동학 검사라고 했는데요. 저는 좀 이름이 생소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검사인가요? 네, 요역동학 검사라는 것은 방광과 요도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검사로서 요실금의 진단과 치료 방침 결정에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 예측하는 필수 검사인데요. 방광 안에다가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물을 채우는 도중에 압력을 재고요. 소변을 볼 때도 방광 압력의 변화, 방광과 요도 압력의 변화를 충분히 측정하여서 요도 기능과 방광 기능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검사를 해봤으니까 이제 빨리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치료를 하면 예후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빨리 치료하면 빨리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실금은 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이 요실금이 걸리면 생활에도 불편을 끼치고 일상생활 지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실금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겠죠. 소변을 적시게 되면 당황하고 수치심 때문에 항상 어디를 가든지 소변을 볼 수 있는, 즉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요. 네. 또 이런 상황을 자주 소변을 가끔 그래도 흘리게 됐죠. 네. 이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혹시나 소변이 새지 않을까, 또 소변에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을까 네. 불안해하면서 네. 육체적인 활동을 피하게 되고요. 나중에 심하게 되면은 사회 활동도 지장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또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피하게 되다 보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네. 생각보다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네요. 요실금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실금의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른데요. 먼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골반 근육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말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케겔 운동 들어봤습니다. 이 운동법은 약화된 골반 근육을 운동을 시켜서 강화해서 요실금을 억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인데요. 모든 요실금에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경미하고 방광경부의 하강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만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은 방광과 요도를 지지할 수 있는 골반적 근육 수축으로 요도의 하강을 방지할 수 있어서 요실금 방지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케겔 운동이 좀 많이 유명하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은 건지 또 이 횟수는 어느 정도 하루에 하면 좋은 건지 궁금한데요. 네, 케겔 운동은 쉽게 이야기하면 항문을 쪼았다 풀었다 하는 항문 수축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지속적으로 수축을 한 다음에 또 이완을 하고 이것을
10번씩 하루에 약 10회 정도 이상 반복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겠네요. 좀 적당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케겔 운동 외에도 비수술적 치료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비수술법이 있을까요? 네, 또 있죠.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우리 일컫는 게 있는데요. 또 전기 자극 치료나 이런 것을 치료를 하면서 피드백, 즉 우리가 몸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인식하지 못한 생리적 현상을 그래프로 확인하게 됨으로써 자기의 상태 변화를 스스로 확인하게 돼서 피드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주파수로 체내를 흐르게 해서 골반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긴장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의 효과가 같이 있긴 한데요. 네. 절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 쓰이는 약물요법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실금의 치료에는 비수술적인 접근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정도가 아주 심한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에는 그 치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비교적 초기에는 이 비수술적 치료로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답일 수도 있겠죠.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요실금의 수술은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시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수술이 시도되어 왔고 그렇지만 그 성공률이 상당히 낮아서 제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근데 한 20여 년 전에 TOT라는 획기적인 수술 방법이 생겼습니다. 네. 특수하게 고안된 인체에 무해한 치료용 메시를 양쪽 골반뼈가 있는 폐쇄공에 걸쳐서 요도 중간 부위가 처지지 않도록 지지해 줌으로 해서 갑작스런 기침이나 재치기 같은 복압을 받을 때 요도 부위를 지탱해 주면서 요실금 증상을 방지해 주는 수술입니다.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완치율이 90% 이상 되고 또 한 번의 수술로 거의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의사와 환자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TOT 수술의 장점은 뭔가요? 네, TOT 수술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한 10에서 15분 정도만 하면 되고요. 또 수술 당일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또 TOT 수술은 이전에 바로 전에 시행됐던 TVT라는 게 사실 TOT의 원형인데요. 네. TVT 수술이 발전된 게 TOT고요. TVT 수술인 방광에 손상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광 주위로 이 메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합병증이 별로 없다는 장점이 있죠. 출산, 노화 등으로 인해서 이 요실금뿐만 아니라 자궁질 탈출증 같은 또는 불편한 소음순 비대나 비대증 이런 수술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서 여성들의 비뇨생식기의 기능을 정진시킬 수 있는 것이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TOT 수술에 대한 장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주의사항도 따로 있을까요? 네, 수술 후에 주의사항은 일반적인 수술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수술 부위를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한 2, 3일 정도는 샤워를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주관, 앞으로 수술 후에 수주관은 끓여서 식힌 다음에 소독된 물이 되겠죠. 좌욕을 해주시면은 상처 감염과 예방에 또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찜질방이나 탕목욕, 비데 같은 것은 쓰지 말아야 되겠고요. 헬스나 등산 같은 무리한 운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뭐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데 금주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덕분에 이렇게 요실금에 대해서 조금 정복을 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요실금 예방법과 시청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실금은 예방 부위 몇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골반 근육 운동 있죠, 아까 케겔 운동 그것을 좀 열심히 하면 좋겠고요. 특히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기를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배뇨 습관도 너무 오래 소변을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비만이 이 무게 때문에 상당히 요실금에 관여한다고 보겠고요.
또 지나친 알코올이나 커피 등 카페인이 많은 식물은 좋지 않겠습니다. 요실금을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되면 방광과 요도 사이에 비가역적인 배뇨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치료 시 효과도 조기 치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의료진인지 확인해 보시면서 조그마한 증상이 있다면 빨리빨리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 요실금의 걱정을 훅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제니스병원 천근수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실금은 사회생활의 불편함과 자존감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쉽다고 하죠. 특히 여름철은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인 만큼 체내 수분이 줄면서 이 소변 냄새가 심해지기 쉬운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 개선으로 신체 건강과 건강한 삶을 되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